A항끼리, 상수항은 상수항끼리. 그룹 A는 3보다 크다 라고 답 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11페이지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요것도 중학교 수학 여치 연립부등식의 가장 대표적인 문제 중에 하나였어요. 풀어보세요. 답 낸 사람 A의 범위는 2 이상 3 미만. 정답 나왔습니다. 자, 우리가 요 녀석 같이 풀어보도록 하자. 여기까지 잘 푸셔야 돼요. 자, 연립1차 부등식의 정수인의 개수가 주어진 경우에도 수직선 그림이에요. 그림 잘 그려가지고 푸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보도록 하자. 우선 문제를 봤더니 확정된 부등식, 미확정된 부등식 나왔네요. 자, 확정된 부등식부터 풀 거야. 0.4 되게 싫다. 양변에 몇 곱한다? 10 곱합니다. 그래서 4x 플러스 1, 10 곱하면 10x 마이너스 20 되네요. 결국 4x 플러스 4, 10x 마이너스 20. x항은 x항끼리, 상수항은 상수항끼리. x는 4보다 작다라는 확정된 영역이 나왔어요. 자, 이제 두 번째 풀도록 하겠습니다. x항은 x항끼리, 상수항은 상수항끼리. x는 a-1보다 크다라는 식이 나왔어요. 자, 이거 가지고 그림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x는 4보다 작다라고 나왔으니까 4보다 작은 녀석 이렇게 그리면 되겠다. 자, 그리고요, 정수가 몇 개가 필요하대? 예, 2개가 필요한데 x는 a-1보다 크대. 그 얘기는 와, 여기에 정수해, 여기 3, 그죠? 와, 여기 정수해 2 되겠죠? 그러므로 요 녀석은 뭔지 모르겠지만 a-1보다 크다라는 그림은 이런 식으로 나와야 돼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a-1이 2보다 작은 쪽으로 무한히 갈 수는 없지. 정수해가 딱 2개가 되려면 얘는 a-1은 뭐와 뭐 사이에 있어야 돼? 예, 1과 2 사이에 있어야 되는 상황이야. 그죠? 요 사이에 있어야지만 정수해가 2개씩 됩니다. 요 녀석도 놓치시면 안 돼요. 자, 이제 등호의 유무를 볼 거예요. 자, 얘는 우선 부등호는 이렇게 성립하는 건 알겠는데 앞에 등호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그러면 갑자기 근이 하나가 돼버리죠. 정수해가 안 돼. 그럼 뒤에는 등호 들어가도 돼요, 안 돼요? 돼요. 그죠? 이쪽에 이렇게 들어가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등식 풀면 양변에 2를 더해 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답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많이 봤던 문제용 중에 하나지?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됐죠? 네.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연립부등식이요. 네. 이제 안 나와요? 중학교 의사에? 그런 것 같은데요. 네. 자, 교재가 개편된 교재가 이제 나오기 시작했나? 중학교? 예. 책 있지. 2학년 1학기 책 있죠. 한번 보세요. 부등식 나오나? 모르겠다. 자, 됐습니까? 그러면 우리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소금물 문제 엄청 쉽게 푸는 거 선생님이 설명드리도록 하겠다. 너희들이 이 소금물을 선생님한테 배운 적이 한 번도 없구나. 예, 선생님이 좀 설명을 간략히 드리고 갈게요. 자, 농도 문제예요. 소금물의 농도. 우리 농도 구하는 공식 알지? 농도는 뭔데? 예, 소금물 분의 소금 곱하기 100이에요. 요게 농도를 구하는 방법입니다. 나에게 한 번도 이 수업을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조금 이론적인 내용을 설명하고 가도록 할까요? 자, 요 공식을 보게 되면요. 주인공이 몇 명이 등장해? 농도, 소금, 소금물 3명의 주인공이 등장해요. 맞습니까? 이 셋 중에 수학적으로 봤을 때 제일 중요한 놈은 누굴까? 농도, 소금물, 소금 중에 제일 중요한 애는? 소금이 제일 중요해요. 생각보다 농도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선생님 왜요? 우리 농도 공식이라고 열심히 배웠는데.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소금이라는 녀석은 어떤 속성이 있냐면요. 소금에 소금의 양을 더해도 소금의 양을 구할 수 있어요. 맞습니까? 자, 소금물이라는 녀석은 어떤 속성이 있냐면요. 예, 소금물에다가요. 소금물을 더해도 소금물을 구할 수 있어. 여기에다가 물을 추가해도 소금물이야. 여기에다가 소금을 추가해도 소금물이에요. 여기에다가 증발량을 빼도 소금물의 양을 구할 수가 있어. 즉 더하거나 빼거나 해서 뭔가 결과를 낼 수 있는데 농도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농도를 더하거나 뺐어. 그러면 우리가 농도를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치? 야, 농도 2%짜리랑 농도 12%짜리랑 더하면 2%와 10% 사이에 오는 값이 오지 12%의 엄청 짠 소금물이 되지는 않잖아. 맞습니까? 그래서 얘는 실질적으로는 등식이 성립하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예, 수학적으로 별로 가치가 없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소금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소금이 중요하냐면 요 공식을요 선생님이 소금 입장에서 한번 정리를 해볼 거예요. 자, 소금 입장에서 정리를 해버리게 되면 소금만 남겨놓고 다 이사가면 되지? 그러면 이렇게 소금물 곱해서 올라가고 100으로 나누면 되네? 그래서 보통 소금을 학생들이 어떤 식으로 외우냐면요. 100분의 농도 소금물 이렇게 외워. 굉장히 어리석은 암기 방법이에요. 자, 소금을 계산할 때는 어떻게 외우는 게 제일 좋냐면 농도 소금을 100으로 나눠버려. 꼭 요렇게 외우셔야 해요. 자, 무슨 얘기다? 소금은 어떻게 구할 수 있다? 농도 소금물 100으로 나눠버려. 요렇게 읽으면서 수식을 이렇게 쓰셔야 돼요. 무조건. 이게 소금물 문제를 가장 잘 푸는 방법이야. 자, 우리 소금 공식 외워볼까? 시작! 소금은 농도 소금을 100으로 나눠버려. 한 번 더. 소금은 농도 소금을 100으로 나눠버려. 한 번 더. 소금은 농도 소금을 100으로 나눠버려. 한 번 더. 소금은 농도 소금을 100으로 나눠버려. 자, 왜 이렇게 풀어야 되냐면 문제 스타일이요. 소금은 항상 이런 식으로 나온다. A%의 소금물 Bg이 있을 때 표현이 전형적인 표현이라는 게 있어. 이런 식으로 나와. 혹은요 A%의 소금물이 있을 때 이런 식으로 나오거나요. 혹은요 소금물 Bg이 있을 때 소금물은요 요 세 가지 표현 중에 한 가지로 표현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이런 표현 봤을 때 소금을 100분의부터 외우는 애들은 100분의 농도 어디 있지? 여기 있네 농도. 그 다음에 소금물 소금물 여기 있네 이렇게 찾아. 근데 농도 소금을 100으로 나눠버려 이렇게 외우는 애들은 식이 있구나 소금 구해야 되는구나 농도 소금을 100으로 나눠버려 라고 그냥 보면서 아주 자연스럽게 막바로 고민 없이 식을 세울 수 있어요. 자, 요 경우 볼까요? 농도 소금물이 없네. X 100으로 나눠버려. 농도 써야 되는데 농도가 없네. 없는 건 X. 그죠? 농도 소금을 100으로 나눠버려라고 식을 아주 자연스럽게 편안하게 쓸 수 있어요. 어떻게 외울 때? 농도 소금을 100으로 나눠버려로 외울 때. 자, 여기까지 됐나요? 자, 그러면 이제 농도 공식의 발전, 확장된 형태 보도록 하자.
중학교 때 소금물 문제는 어려우면 답지를 보면 1단계, 2단계, 3단계 막 나눠가지고 미친 듯이 풀고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안 풀고 한 큐에 풀 겁니다. 자, 한 큐에 풀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좀 배워야 되는 개념이 있어요. 원래 수학 하에서 배우는 개념인데 미리 설명드리고 가도록 할게요. 번분수라는 개념을 아셔야 합니다. 번분수라는 개념은 분수 속에 맨 밑쪽에 여백 있지. 맨 아래쪽에 여백, 풀이 공간 좀 빼시고 절반 이하로. 자, 분수 속에 또 분수가 들어있는 식이에요. 분수 속에 또 분수가 들어있는 식입니다. 나중에 배우게 될 거야. 간략히 설명하고 갈게요. 지금 좀 부실하다고 슬퍼하지만 수학하에서 배우니까. 자, 얘를 분수 속에 또 분수가 들어있는 식이야. 그래서 요 밑에 한 2줄 정도 비울게. 2줄 정도 비우고 식을 한번 보자면요. 요런 구조의 식이에요. A분의 B 플러스 C분의 D, A, B, C, D, E, F, G, H. 자, 요런 구조의 식을 우리는 번분수라고 부릅니다. 됐나요? 자, 보자. 얘를 기준으로 분모와 분자가 이렇게 크게 나눠졌다? 그런데 분수 속에요. 또 분수, 새끼 분수들이 들어있는데 이 새끼 분수를 선생님이 또 분수라고 부를 거야. 와, 분수 속에 또 분수가 들어있네? 그러면 얘는 번분수예요.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이 번분수를 풀어야 되지. 자, 이건 하지마. 이거는 절대 해서는 안 될 짓을 얘기해 줄 거야. 야, 번분수 풀어봐. 이러면요. 번분수를 잘못 배운 애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시중교재의 번분수는 다 정확히 나와 있는데 풀이하시는 선생님들이 습관적으로 번분수 개념 없이 애들을 가르치시는 선생님들이 있어. 그런 애들은 어떻게 배우냐면 얘를 가지고 이런 짓을 한다. AC 분의 BC 플러스 AD EG 분의 FG 마이너스 EH. 아, 그래서 얘하고 얘를 곱하면 분모가 된댔으니까 EG에다가 BC 플러스 AD를 곱하면 분모가 될 거고 얘를 곱하면 AC에 FG 마이너스 EH를 하면 될 거야. 그래서 답을 냈더니 A, D, E, G 플러스 B, C, E, G 분의 A, C, F, G 마이너스 A, C, E, H가 될 거야 라고. 이건 되게 불편하잖아. 분수 속에 또 분수가 있으니까. 얘를 이렇게 분수꼴로 바꿔. 이런 식으로 바꾸는 풀이가 뭐다? 잘못된 번분수를 배운 학생들의 풀이에요. 근데 이거를 딱 선생님이 적으니까 이런 느낌 들지 않아? 혹시 나 저렇게 풀어왔는데. 이런 학생 좀 있지 않습니까? 네. 번분수는요, 어떻게 풀어야 되는 거냐면요. 자, 번분수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애 누구야? 또 분모들이야. 또 분모만 없으면 분수가 돼버리거든. 그치? 그래서 또 분모를 없애주기 위해서 분모 분자에다가 통째로 또 분모는 이런 애들을 또 분모라고 부르는 거야. 알겠나? 또 분모의 최소 공배수를 곱해줘요. AC, EG의 최소 공배수는 AC, EG야. 맞나요? 예. 얘를 통째로 곱해줘 버리는 겁니다. 이게 제대로 된 풀이야. 얘는 잘못된 풀이야. 엉터리 번분수를 배웠을 때 생기는 현상이야. 그럼 봐. 분배할 거다. 이렇게 두 개 곱할 거야. 그럼 어떻게 돼? AA 약분되지. 그러면서 요거 곱해주니까 BC, EG 플러스 요렇게 곱하면 CC 약분되지. 그러면서 AD, EG 그리고 요렇게 곱하면 EE 약분되면서 AC, FG 빼기 GG 약분되면서 AC, EH라고 구할 수 있어요. 어때? 윗식보다 훨씬 빠르지? 이게 제대로 된 번분수예요. 결론 내도록 하겠습니다. 번분수란 어떻게 푸냐면 번분수가 나왔다 이러면 또 분모의 최소 공배수를 분모 분자에
각각 곱한다. 요게 바로요 번분수의 해법이에요. 되겠습니까? 예, 얘가 바로 번분수의 해법 되겠습니다. 자, 됐죠? 네. 자, 그러면 이제 농도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농도 공식이 확장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거야. 야, 소금물 A%의 소금물 Bg이 있었어. C%의 소금물 Dg이 있었어. 이거 두 개 섞었어. 거기에다가 내가 소금을 30g 넣을 거야. 그런데 거기에다가 너무 짜진 것 같아서 물을 20g 넣을 거야. 가만히 내버려 뒀더니 하루 만에 40g의 물이 증발됐어. 이런 복잡한 상황이 생길 수 있지. 그거를 전부 다 요 식에 녹여주는 겁니다. 우선 첫 번째 소금물이 있으면 그 안에 소금이 있으니까 농도 소금물 100으로 나눠버려 라는 공식에 의해서 첫 번째 소금물 덩어리 속에 있는 소금의 양을 구할 수 있지? 그런데 다른 소금물을 합쳤대. 그럼 뭐가 되겠어? 농도 소금물 100으로 나눠버려. 이걸 더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분자에 이런 값이 오면 분모에는 뭐가 되겠어? 요 앞에 있는 소금물 양에다가 더하기. 뒤에 있는 요 소금물의 양을 이렇게 그대로 계속 더해져 나가야겠지. 자, 여기에다가 내가 이제 소금을 생소금을 그냥 집어넣는 거야. 30g 이러면서 집어넣었어. 얘도 소금이니까. 그럼 요 밑에도 소금 더해줘야 됩니까? 예. 그리고 내가 밑에 물을 집어넣었어. 물을 집어넣는 건 소금의 양에는 영향을 안 주죠? 네. 예. 빼기 증발시켰어. 증발량도 소금의 양에는 영향 안 주죠? 예. 그래서 이 모든 걸 다 적어서 상황을 표현한 후에 곱하기 100만 하시면 우리가 원하는 농도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푼다? 소금물에만 집중해서 소금물에 영향을 주는 요소만 쫙 적고 그 후에는 이제 분자로 넘어가선 소금에 영향을 주는 요소만 쫙 적고 맨 마지막에 곱하기 100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자, 여기까지 이해되지?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요 소금물 문제 막 1, 2, 3단계로 나누지 않고요. 한 큐에 푸는 방법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농도가 30%인 소금물 300g에 농도가 10%인 소금물을 섞어서 농도가 15% 이상 18% 이하인 소금물을 만들려고 할 때 10%인 소금물의 양의 범위 구하래요. 자, 여기 무슨 표현 나와 있어? 이상, 이하, 부등식이에요. 나 얘 가지고 풀 거다. 농도가 15 이상이래요. 그리고 몇 이하래? 18 이하래. 그럼 나 여기 이 농도 상황을 적으면 되겠지. 지금부터 농도 작업할 거야. 그래서 우선 소금부터 한번 채워볼까요? 자, 농도가 30%인 소금물 300g 있었대. 얼마만큼의 소금이 있어? 시작! 농도 소금물 100으로 나눠버려. 만큼의 소금이 있었어요. 그죠? 그런데 여기에 뭘 한대? 농도가 10%인 소금물을 섞었대. 그러면 소금이 더 들어온 거지. 그 소금물 속에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농도 소금물 알아 몰라? 몰라. X 100으로 나눠버려. 그리고 뭐 소금 넣거나 이런 행위 전혀 있다 없다? 없어요. 끝났어. 되게 유치하고 쉬운 문제구나. 끝. 이제 소금 물에만 집중합니다. 자, 요 소금이 포함하고 있는 소금물 얼마였어? 300g이었어요. 자, 요 소금을 포함하고 있던 소금물 덩어리 얼마였어? X였어요. 자, 더 이상 이제 소금물에 영향을 주는 요소 있다 없다? 없죠. 그럼 이제 마지막 뭐 하면 돼? 곱하기 100 해주시면 돼요. 이게 몇 이하다? 18 이하다 라고 하시면 돼요. 자, 얘는 사실 분자에 있는 수랑 마찬가지지. 그래서 요런 식으로 정리가 된다 안 된다? 된다예요. 되겠습니까? 그러면 나 분수 싫은데 양변의 몇을 통째로 곱해주면 되게 좋겠다. 300 플러스 x. 그래서 식은요. 자, 300 플러스 x는 당연히 양수겠지. 그죠? 예. 그래서 식은요. 요거 이제 계산하면 간다. 9,000 더하기 10x. 그리고 여기 18에 300 플러스 x라고 요렇게 바뀌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문제 풀면 따로따로 풀어서 공통해 구하시면 되겠죠. 자, 앞에 있는 녀석 풀면 4500 플러스 15x는 9000 더하기 10x. x항은 x항끼리, 상수항은 상수항끼리.
결국 x는 몇 대냐? 900 이하. 이런 식이 하나 나오네요. 자, 이쪽 식도 풀어봅니다. 9000 플러스 10x. 자, 83, 24. 5400 플러스 18x. x항은 x항끼리, 상수항은 상수항끼리 했더니 몇이냐? 3600인가요? 예. 결국 x는 8로 나누면 84, 32, 바로 40, 450 이상 나오네요. 결국 x의 범위 구하면 450 이상, 900 이하 이렇게 나오므로 답은요. 450g 이상, 900g 이하라고 이렇게 푸시면 돼요. 어때요? 되게 쉽지? 단계 나눠서 풀 필요 없어요. 그냥 한 큐에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들어가도록 하자. 지워도 될까요? 됐나요? 네. 자, 그 뒤에 너희들이 엄청 싫어하는 과부족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부족 문제 좀 싫어하는 학생들 되게 싫어하죠. 정답 내는 학생 있나 한번 볼까? 풀어보십시오. 답 나온 사람. 답은 2번. 자, 가부족 문제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 자, 가부족 문제가 나오고 있어요. 확장할까? 문제가 좀 작다. 예. 자, 가부족 문제 보도록 하자. 자, 가부족 문제는요, 항상요, 이렇게 작은 애들이 있는데 걔네를 포함하는 어떤 그룹이 생기는 거예요. 여기서는 작은 학생들이 있는데 의자에 통째로 여러 명의 학생이 들어가 앉는 거야. 그래서 뭐 버스를 탄다, 혹은 뭐 보트를 탄다, 학생들이 의자에 앉는다, 뭐 이런 문제는 대부분 과부족 문제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무엇을? 작은 것들을 포함하는 큰 덩어리를 X로 놓아야 해요. 항상 작은 것들이 들어가 앉는 큰 덩어리를 X로 놓아야 합니다. 그럼 문제 보도록 하자. 학생들이 긴 의자에 앉으려고 한다. X는 학생이 되겠습니까? 의자가 되겠습니까? 의자가 되겠습니다. 그렇구나. 의자. 나는 얘를 X라고 둘 거야. 예요. 자, 그런데 한 의자에 4명씩 앉으면 학생이 10명이 남는데요. 그럼 우리 학생 수도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4명씩 X개의 의자에 앉히면 못 앉는 애들이 10명이 된대. 그래서 학생 수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5명씩 앉으면 의자가 7개 남는다라고 나왔어요. 과부족 문제예요. 자, 이런 문제를 풀 때는 딱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과부족 문제가 나왔네. X하고 학생 수 요것만 표현한 다음에 이걸 기억하시면 돼요. 과, 몰라, 빈. 요 3글자만 기억하시면 과부족 문제는 한 큐에 끝납니다. 자, 과부족 문제는 뭐만 기억하면 된다. 시작. 과, 몰라, 빈. 한 번 더. 과, 몰라, 빈. 한 번 더. 과, 몰라, 빈. 자, 요 과, 몰라, 빈의 상황을요, 요렇게 세로로 선생님이 좀 그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요렇게 세로로 그리고요. 예, 생각하는 거야. 자, 빈 의자가 몇 개래? 7개래. 7개. 맞습니까? 그러면 빈 의자는 7개인데 빈 의자 말고 꽉 찬 의자도 있고 맨 마지막 의자는 사람이 좀 덜 앉을 수도 있잖아. 비지는 않지만 꽉 차지 못하는 몰라 의자가 항상 1개가 있어요. 무조건 이게 핵심이야. 맞나? 예. 그리고 꽉 찬 의자는 이제 몇 개 되겠어? X개의 의자가 있었는데 8개가 빠지니까 X-8개의 의자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빈 의자 7개. 몇 명 앉은지 몰라 의자 1개. 그래서 얘네 빼고 나니까 의자 X개 중에서 8개가 꽉 찬 의자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는 부등식을 요 몰라로부터 만드는 거야. 부등식은 어디에서 어디까지지? 그런 표현이 나오는 이유는 잘 모르기 때문에 어디에서 어디까지거든. 자,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x 플러스 10이라는 학생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녀석을 의자를 기준으로 얘기를 하자면 5명씩 몇 개의 의자에 꽉 차게 앉는데 x-8개의 의자에 꽉 차게 앉았어. 그러면 이 몰라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는 몇 명부터 몇 명까지야? 1명부터 5명까지 앉을 수 있는 거지. 1명부터 5명까지 앉을 수 있어. 꽉 찬 의자는 x-8개고 그 이외의 몰라 의자에는 1명부터 5명까지 앉을 수 있어 라고 식을 요런 식으로 세우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 꽉 찬 의자 처리하고 요 몰라를 이용해서 플러스 1, 플러스 5를 써주고 요 부등식을 푸시면 되는 거예요. 풀어보세요. 네, 근데 저기 4x 플러스 10이에요. 학생수. 맨 처음에 여기서 알려준 학생수. 4명씩 앉으면 10명이 앉는다. 이게 학생수 되겠지. 예. 이 학생수는 얘와 얘 사이에 있다야. 네. 그래서 연립 부등식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선생님에게 x의 범위를 알려주세요. 되겠습니까? 몇 이상? 45 이상. 몇 이하? 49 이하. 그러므로 답은 2번.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요 다시 좀 연습을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부족은요 연습 좀 하고 갈게요. 주어도 되죠? 45, 49. 45 이상, 49 이하. 자, 보도록 할게요. 내가 어떤 녀석을 봤어. 이제 보트가 X개가 있어요. 자, 여기에 3명씩 사람을 태웠답니다. 그랬더니 사람이 5명이 이제 남더라. 뭐 이와 같은 식이 나왔어요. 그래서 사람 다 태워야 돼. 이래서 보트 몇 명씩 태우기 시작하겠어? 이제 4명씩 보트를 태우기 시작한 거예요. 자, 4명씩 태웠더니 보트가 몇 개가 남는다? 3개가 남더래. 그러면 우리는 이제 여기는 몰라. 여기는 빈이라고 했을 때 보트 빈 거 몇 개? 4개. 몰라는 항상 1개. 꽉 찬 것은 x-5개. 자, 4명씩 앉히기 때문에 몇 명부터 몇 명까지 가능하다? 1명에서 4명까지 가능하다. 부등식 만듭니다. 학생수 3x 플러스 5는 몇 명씩? 4명씩 x-5개에 꽉 차게 채우고 몰라 플러스 1 이쪽에 4명씩 x-5개에 꽉 차게 채우고 몰라 플러스 4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예요. 헷갈리지 않지? 그래서 꽉 몰라 빈 몇 명부터 몇 명 요것만 잡아내시면 가부족은 쉽다. 예,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까지요 여러 가지 방정식 풀어서 제출하셔야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